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늙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노화의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늙지 않는 몸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지금까지 바쁘게 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 눈가와 입가엔 주름이 지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이젠 늙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게 외모를 가꾸고 싶은 욕심보다는 곱게 나이 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성형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있어 선뜻 하기는 어렵고 요즘은 간단한 시술과 피부 관리는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좋은 영양제, 건강즙, 피부 노화를 막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장수의 시대에 좀 더 노화를 늦추고 활력 넘치게 살고 싶죠. 저 또한 항노화에 관심이 많아 책과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좋은 것은 실천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가 실천하는 항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산에 자주 가는데요. 중장년 남성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몸이 가벼운 분도 있고 더 젊은 분들이 발걸음이 무거워 느릿느릿 걷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관리 여부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의 차이도 있고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다른 것 같습니다. 활력 넘치게 지내는 분들이 몸도 반듯하고 잘 웃고 피부도 깨끗하고 눈도 초롱초롱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도 늘 피로를 모르고 활력 넘치게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늙지 않는 몸을 만드는 불로장생의 묘약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인데요. 세포를 복구하고 노화 방지와 항종양 효과가 많은 연구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E보다 2배, 글루타치온보다는 5배 이상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피부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멜라토닌은 피부의 독소를 없애고 회복하는 효과가 있고 피부 노화의 원인 중 하나가 나이 들어가며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밤에 제대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질병의 위험이 감소하고 젊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밤에 숙면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피부도 맑고 얼굴이 정돈된 느낌 많이들 경험하셨죠? 이렇게 멜라토닌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복용하면 되겠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 독일은 멜라토닌을 판매 금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판매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는 건강보조식품 멜라토닌은 의약품적 효과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멜라토닌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했을 때는 뇌내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기는 어렵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면은 멜라토닌만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고 가바 등 신경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호르몬과 수면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대부분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라는 부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망막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비가 됩니다. 빛의 양이 줄어들면 그것을 감지한 송과체가 멜라토닌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약 2시간 전부터는 간접 조명을 이용하고 잠잘 때는 방안을 어둡게 해야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 암막 커튼을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안대를 사용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멜라토닌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과 TV 시청을 줄이고 형광등 불빛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광등 불빛은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안 보기 쉽지 않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최대한 스마트폰 밝기를 줄이고 다크 모드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보통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기본인데요. 다크 모드로 하면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되어 빛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저녁에 전자책을 볼 때도 있는데요. 야간 모드로 하니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막기 때문에 침실에는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800에서 1800럭스로 너무 밝고 백색 등이기 때문에 심야에 방문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음을 흥분시키는 TV 프로를 시청하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교감신경 활동을 하게 해서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의 대화, 독서, 스트레칭 등으로 릴렉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겠죠. 연라사 잠 못 자면 늙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활성화된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꼭 햇빛을 받아야 되고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선식 등 유동식보다는 꼭꼭 씹어 먹는 것. 하나 둘 리듬감 있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것, 성경 구절, 경전, 시 등을 외우거나 낭독을 하는 것도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 닭고기, 계란, 생선, 치즈, 견과류와 콩,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등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숙면을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고 운동하면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그것이 밤에 멜라토닌을 만들어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 자다가 중간에 깬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위의 4가지 증상은 수면장애 징후라고 합니다. 조한경 의사선생님은 책 환자혁명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음식보다 숙면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숙면을 못할 경우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부분의 질병에 노출됩니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나이 들수록 숙면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 또한 잠을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햇볕 쬐고 운동을 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최대한 자제하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저녁은 가볍게 먹기 등 기본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노화를 늦추는 비밀은 호르몬의 균형에 있습니다. 모두들 날씬하고 젊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